이별이 무서워 떠나지 못하는 사람. 이별을 유난히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더 이상 만나길 원치 않는데도 헤어지기 두려워서 관계를 못 끊는다. 주변에서 보다 못해 그만 헤어지라고 충고하고 자신도 언젠가는 파국으로 치달을 걸 알면서도 이별을 결심하지 못한다. 행복하지 못한 사랑을 힘겹게 이어간다. 심지어 무시받거나 폭행을 당하면서까지 상대를 떠나지 못하기도 하고 적지 않은 돈을 빌려주고는 갚으라는 말을 못하기도 한다. 자기 권리를 주장하면 상대가 떠날까봐 두려워서다. 이별 클리닉을 찾는 사람들. 내 블로그에는 이별 클리닉이라는 코너가 있다. 거기에 쓴 글을 읽고 상담실을 찾아오는 분이 적지 않다. 주로 이별을 앞두고 지나친 공포를 느끼거나 헤어지고 나서 회복하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다. 이는 꼭 연애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별 클리닉을 찾는 사람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눈다. 한 부류는 헤어진 연인을 지나치게 이상화하는 경우다. 이들은 대개 그 사람은 나랑 완벽한 한 쌍이었어요 라며 상대를 추켜 세운다. 헤어진 슬픔이나 충격으로 이성적 판단이 흐려진 상태다. 다른 하나는 자기 연민에 빠져버린 경우다. 이들은 이별의 슬픔과 비탄에 중독된다.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건 술에 취한 상태와 흡사하다. 불쌍한 내 인생, 아이고 불쌍한 내 인생아 라며 술을 마시듯이 감상해줬는다. 실제로 자기 연민에 자주 빠지는 사람은 알코올 중독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스스로를 불쌍한 존재로 인식하면서 자신을 위로하고 위로받는 생활에 갇혀버린다. 이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이별을 무조건 부정적인 것으로 낙인 찍는다. 헤어지면 인생이 곧 끝나기라도 할 듯이 여긴다. 그래서 뭐가 힘든지 실감하기도 전에 좌절부터 한다. 이 엄청난 일을 당했으니 난 이제 어떻게 살죠? 하는 식이다. 이 사람들이 지닌 핵심 감정은 대개 외로움이다. 혼자 있는 것은 외로운 것이며 외로움은 곧 괴로움이라고 간주한다. 혹은 자신은 혼자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고 믿는다. 이들은 자신을 나약하고 여려서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라고 단정하기 때문에 상대가 못났어도 이별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자신을 너무 낮게 평가하기 때문이다. 저 사람이라도 있어야 해. 저 사람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잖아. 나를 사랑해줄 유일한 사람이야. 저 사람만큼 나를 사랑해준 사람도 없었어. 라며 의지하고 관계를 유지한다. 혼자 남겨졌던 기억에 대한 공포. 이별에 대한 두려움은 대개 상처와 연관이 있다. 혼자 남겨진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경우인데 특히 7살에서 10살 무렵에 혼자 집에 남겨진 경험을 한 경우가 많다. 이때 뭔가 무섭거나 불쾌한 일을 겪으면 혼자 있음은 곧 불쾌한 경험으로 각인되기 쉽다. 또 혼자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부모를 향한 원망과 이어지곤 한다. 그때 왜 나를 혼자 뒀어? 하는 원망. 방치되고 보호받지 못했던 기억이 강하게 남아있어서 또다시 그런 연약한 존재가 될까봐 두려워한다. 어린아이가 혼자 집에 남겨져 두려움에 떨었을 때 어른이 용감하게 혼자 있었네? 대단하다. 라며 칭찬을 해줬다면 조금 나을 수도 있다. 불안하지만 그만큼 용기를 얻을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혼자 있다가 더 위험한 사건을 경험했다면 성추행 또는 음란 전화 등에 노출된 경우가 은근히 많다. 큰 상처로 남기도 한다. 불안했던 마음에 적절한 공감을 받지 못했을 때도 상처로 남는 경우가 많다. 그 외에 따돌림이나 괴롭힘, 소외를 당한 경우 트라우마가 된다. 그런 일이 또 생기고 무시를 당할까봐 두려운 것이다. 이별은 누구에게나 어렵다. 이별은 쉽지 않다. 오래 지녔던 물건이 없어져도 불안하고 허전한데 하물며 사람과 헤어지는 일이 말이야. 이별을 하지 못해서 힘들다는 사람들, 이별한 후가 너무 괴롭다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그것이다. 이별은 누구에게나 원래 힘든 일이다. 지금 당신이 이별 때문에 힘들다면 그건 이 세상 모든 인류가 겪는 고통이다. 그리고 그 고통은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겪어낸다. 예를 들어 나처럼 운명으로 받아들이려는 사람도 있는데 나도 최근에야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었다. 사람마다 방식은 다를 뿐더러 한 사람의 방식도 변화한다.
그러니 자신이 이별에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에 대해 너그러워지기를 바란다. 몇 날 며칠 우는 사람도 있고 괜찮은 듯 웃고 사는 사람들도 있다. 화를 내는 사람들도, 무덤덤한 사람들도 있다. 그렇게 화를 내면 안 된다거나 참으면 안 된다거나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규칙 같은 건 없다. 이별은 자신을 돌볼 소중한 기회. 이별을 너무 나쁜 것으로 낙인 찍을 필요도 없다. 세상에 절대적으로 좋은 일이 없는 것처럼 절대적으로 나쁜 일 또한 없다. 이별 후 혼자가 되면 외로워지기 마련이지만 그만큼 자유로워지기도 한다. 나는 우울증을 앓는 30대 아기 엄마들을 만나면서 이 사실을 깨달았다. 이들의 고민은 엇비슷하다. 혼자 있어보고 싶어요. 라며 찾아온다. 엄마들은 아이를 임신하는 순간부터 자유를 빼앗긴다. 뭘 먹고 마실지는 물론이고 잠자고 움직이는 행동 하나하나까지 아이의 건강 상태를 염두에 두어야 하고 아이가 태어나 돌보다 보면 기본적인 생리 현상조차 해결할 시간이 없기 일수다. 워킹맘이나 전업주부도 자유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혼자 마음 편히 쉬거나 여유 있게 잠을 자본 적이 별로 없다. 간절히 자유를 원한다. 혼자 있고 싶고 외롭고 싶다. 그냥 아무도 없는 공원에서 원 없이 달려보고 싶어요. 라며 눈물을 흘린다. 반면 50에서 60대 여성들은 정반대다. 갱년기 여성들은 혼자가 되는 것을 서러워한다. 하지만 알고 보면 그녀들은 20년간 기도했다. 애들 좀 빨리 결혼시키고 홀가분하게 살고 싶어요. 라고 말이다. 그런데 막상 그런 시기가 찾아오면 우울함과 공허함에 힘겨워한다. 하지만 지혜롭게 갱년기 증상을 극복한 50대 여성들은 신나게 놀러다닌다. 이제 가족 눈치 안 보고 자유를 맛볼 기회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혼자가 됐다면 마침내 자유를 누릴 기회가 생겼다고 보면 된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즐겁지만 그만큼 제약이 따른다. 내가 받는 것만큼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해야 한다. 그러다 혼자가 되고 나면 드디어 자신을 맘 놓고 돌볼 수 있다. 상대의 동의도 필요 없고 때로는 거슬렸던 충고와 간섭 따위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나는 이별한 사람들에게 여행을 하라고 권한다. 혼자 떠나는 여행은 다소 쓸쓸해 보이지만 막상 떠나보면 다들 만족한다. 자신이 떠나고 싶은 시간에 원하는 교통수단을 타고 일정 역시 누구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도착한 여행지가 별로여도 상관없다. 그 자유를 한번 느끼고 나면 혼자 지내는 것도 썩 괜찮은데요? 라며 자유의 가치를 고백해온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다면 이번 사랑에서 내가 무엇을 얻었는지, 무엇을 배웠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때다. 꼭 거창한 여행이 아니어도 좋다. 당일치기도 좋고 가본 곳을 다시 가봐도 된다. 나는 익숙한 서울만 돌아다녔다. 아침에 지하철을 타면서 나는 외국인이다. 지금 서울에 막 도착했다. 라고 최면을 걸었다. 썩 괜찮았다. 자유가 생겨 가능한 일이었다. 자존감 향상을 위해 오늘 할 일. 나쁜 습관과 이별 계획 세우기. 이별은 고동력, 즉 혼자 사는 삶을 버티는 능력을 키울 훈련 기회다. 지금 아무리 행복해도 언젠간 마음 아픈 이별을 맞게 마련이다. 그때 받을 심리적 타격을 줄이기 위해선 연습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멀쩡한 연인이나 가족과 헤어질 필요는 없다. 여기서는 그동안 몸에 밴 나쁜 습관과 헤어지는 연습을 해보자. 늦잠 자는 습관, 밤에 폭식하는 습관, 술이나 담배에 의존하는 습관과도 이별할 필요가 있다. 나쁜 습관은 중독으로 이어지는데 영어로 중독자를 뜻하는 addict는 로마 시대의 노예를 뜻했던 it에서 파생된 단어다. 그만큼 나쁜 습관은 우리를 종속시킨다. 당연히 거기서 벗어날 때 자유가 주어진다. 지금 어떤 습관에서 벗어나고 싶은지 적어보자. 그리고 그것과 이별하면 어떤 점이 좋아질지도 적어보자.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잘 자요.